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라리 위원정당 해산 심판이든 지선을 앞둔 또는 지선 이후의 결과물에 따른 분당이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여당 입장에서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보여지고요. 이 건으로만 놓고 보면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 오늘 추경호 이 영장 심사하는 그 과정을 보시면은 개선 장군 같아요. 그 들어갈 때. 그리고 동료 의원들 뭐 동료라는 어떤 차원에서 선회할 수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 자리거든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좀 자숙하고 좀 반성하는 모양새로 좀 진중하게 영장 실질 심사에 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양새 태도가 매우 잘못됐고 이 사안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날 뿐 여타의 과정에서 일관됩니다. 그런 태도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수사 결과물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제출됐잖아요. 내용을 보면은 계엄 해제 의결 절차에 내가 복무를 해서 이 계엄 해제를 저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도 엿보이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달려간 일련의 행태들이 다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최선호 의원 들어오기 전까지 영장 심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저도 봤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일까요? 지금 3시 시작했으니까 2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이 정도로 안 끝납니다. 오늘 뭐 준비한 PPT만 해도 300장이 넘습니다. 지금 검찰이 준비한 뭐 서류가 700쪽이 넘는다고. 700페이지에 PPT가 300장이 넘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시간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류 전체를 아마 검토하면서 결론은 결국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내일 새벽이면 내일이 또 12월 3일이고. 내일 정말 일 많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김건희 씨도 결심 공판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게 좀 밀릴 수도 있다, 연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 도망갔다가 잡힌 그 이모 씨 여러 가지 문자에 등장했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증인 신문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그 증인 신문을 하게 되면 결심을 내일 못 하지 않을까 이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증인 신문을 하게 되면 그 일도 상당히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가는 일이고요. 그렇죠. 내일 공판은 할 텐데 그 순간 결심을 오늘은 안 하고 증인 신문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이모 씨는 영장 심사를 포기해서 뭔가 좀 체념한 듯한 원래 영장 심사를 웬만하면 포기 안 하는데 영장 심사를 안 하겠습니다라고 본인이 또 그랬다는 것 자체가 좀 그 주목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구속 사유가 너무 명징해가지고 도주했잖아요. 그렇죠. 그 영장 실질 수사 의미가 사실 별로 없고. 하여튼 그 이모 씨도 아마 수사를 해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나중에 그 특검이 기소를 할지 말지 기소를 있다면 기소해야 되고 기소를 한다면 왜 도대체 예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때 이 사람은 왜 빠졌을까? 이건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윤석 대변인도 아마 이 사안 유심히 봤을 텐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 이성윤 의원이 지검장일 때 이 수사 했었잖아요. 그때도 다 증거 다 가지고 있었을 거고 수사를 제대로 그때 안 했냐 하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정치적 공세하는 게 아니라 왜 지금 와서 이런 게 자꾸 나오냐는 거예요. 이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도 당시 검찰에서 알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또 민주당에서 안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추경호 의원 오늘 들어가면서는 뭐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짧게 이야기하고 들어가면서 그 기자들이 막 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또 확 앞으로 나와서 악수하면서 뭔가 비장한 표정으로 한마디 하고 또 들어가다가 송원석 원내대표하고도 악수하고 그 옆에 누군가 또 이번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또 손 건네고 악수한 사람을 화면을 확인해 봤더니 김기현 전 대표하고 또 악수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추경호 의원 영장 심사를 앞두고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 얘기 있나요? 정청래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본물 터지듯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다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개혁은 예산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강행하면 더 큰 국민의 열망으로 제압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보셨고요. 오늘 국민의힘은 법원 앞에 가서 항의 집회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 자리에서 한 얘기 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영장이 기각될 것에 겁을 먹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에 겁을 먹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나서서 영장이 기각되면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겠다고 대놓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과 용기를 믿습니다. 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도한 내란몰이는 그 막을 내릴 것입니다. 이제 오늘이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끝내는 국민 대반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이건 참 저희가 뭐 영장 전담판사의 판단을 미리 예측할 수도 없고 이게 참 어려워요. 50대 50이잖아요. 그냥 보면 네. 이거 아니면 저건데 이거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용우 의원님께 질문을 던지면 어떤 답이 나올지는 예상이 예측이 돼서. 가능하고 그래서 윤희석 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에서 좀 비주류죠. 주류가 아니죠. 지금 윤희석 대변인 그렇죠? 예. 지금 주류에서는 어쨌든 간에 기각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도 뭐 영장 관련해서는 나오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나온 거 우리는 이제 언론 보도로만 접하니까 예. 지금 나온 상황이 법적으로 봤을 때 물론 변호사시지만 이게 과연 구속 사유에 해당하느냐까지 생각을 해볼 때 좀 무리하다. 다 추측이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랬을 것이고 한덕수 총리와 7분 통화는 이렇게 했을 것이고 윤 대통령과 통화했을 때 이랬을 것이고라는 추측이지 그걸 과연 특검에서 얼마나 소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 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좀 떨리기도 해요. 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예. 이게 사실은 지금은 영장 발부 여부보다는 그 여부에 따른 향후 전국에 미칠 파장 이걸 놓고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또 아마 국민들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 생각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김성환 평론가는 어쨌든 평론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국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뭐 간략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뭐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저는 그런데 실제로 헌재로 가서 정당 해산이 이루어질까 이 부분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민주당이 과연 어느 타이밍에 언제 헌재로 가게 만드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요.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그거 봐라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특히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뭐 이른바 이제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하는 이런 쪽에선 마치 국민의힘은 사실 뭐 내란 정당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한 것도 아닌데 어찌 보면 그 동안에 내란몰이를 했다. 우리가 정치적 희생양이 된 거다라고 하는 정치적 공세나 이런 것들을 더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더 극한 투쟁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전 뭐 얘기가 길어질 거기 때문에 뭐 본질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 행동이 어땠느냐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 앞뒤 맥락이나 사정을 봤을 때 상식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다 체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여당 원내대표하고 대통령이 통화를 했어요. 계엄을 선포한 사람이. 그런데 계엄 미리 안 알려줘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 사이에 경찰청장이나 아니면은 계엄사령관한테는 다 담 넘어가는 거 다 못 넘어가게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한가하게 그렇게 대통령이 얘기한다고요? 저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 예. 사이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 이리저리 몰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행동도 말이 안 되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로서 책에 보면 지시했다, 여러 차례 지시했다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 단체방에 의원들 단체방에 예. 이쪽 국회로 빨리 와라. 그 예. 지시했다고 한동훈 예. 대표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 원내대표가 그거 어기고 자기가 의원 마음대로 움직였던 거 아닙니까?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계엄 해제 의결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지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 이야기한 그 부분은 제가 오늘 기사로 봤을 때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른 사람 공판의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이진관 부장판사가 질문을 했었어요. 아니 그때 여러모로 긴박한 상황이었을 텐데 어떻게 추경호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한테 그렇게 전화를 해서 미래 못 알려서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뭐 제가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네. 그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제가 그거 봤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오늘 그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와서 이야기한 게 본인이 비화폰으로만 6차례 통화를 했다. 그리고 다른 언론에서 그 비화폰 통화 내역을 쭉 오늘 공개한 게 나오는데 정말로 뭐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해서 그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뭐 저 특히 3명의 그 주요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진우, 곽종근, 수방사령관, 네. 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하고 계속해서 통화를 합니다. 그 와중에 추경호, 나경원 의원은 유일하게 정치인으로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통화 내역, 통화했다는 사실만 아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당사자들의 이야기만 듣는데 우리가 사실관계, 진실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 이 부분. 그러나 다만 긴박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할 일이 없어서 그냥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그 진술이 뭔가 귀에 덜컥 걸리더라. 오늘 조지호 청장의 증언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자 이용우 의원께는 예. 제가 이 질문 드릴게요. 위원 정당 해산 심판 예. 청구를 누가 하죠? 법무부에서 예. 정성호 법무장관 힘들겠죠. 지금 민주당은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게 하는 게 압박 차원인지 정말로 하겠다는 건지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당 내에서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뭐 어떤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든지 절차 뭐 이런 것들은 없고요. 이제 그런 지도부라든지 이런 그 워딩들로 입장 표명으로 이제 나가는 부분 정도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국민의힘의 처한 상황이나 지금의 어떤 당내 상황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여당 입장에서도. 예. 왜냐 아까 모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야당이라고 하는 게 여당하고 건전하게 이제 경쟁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달라요 지금. 그리고 방향이 너무 다르고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라리 위원정당 해산 심판이든 지선을 앞둔 또는 지선 이후의 결과물에 따른 분당이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여당 입장에서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이제 보여지고요. 이 건으로만 놓고 보면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 오늘 추경호 예. 이 영장 심사하는 그 과정을 보시면은 개선 장군 같아요. 그 들어갈 때. 예. 그리고 동료 의원들 뭐 동료라는 어떤 차원에서 선회할 수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 자리거든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좀 자숙하고 좀 반성하는 모양새로 좀 진중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양새 태도가 매우 잘못됐고 이 사안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날 뿐 여타의 과정에서 일관됩니다. 그런 태도들이.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수사 결과물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제출됐잖아요. 내용을 보면은 계엄 해제 의결 절차에 내가 복무를 해서 이 계엄 해제를 저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도 엿보이지 않습니다. 예. 정반대로 달려간 일련의 행태들이 다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자정
여러 차례 이제 그 의총 장소를 변경하면서 자정 직후에 최종 의총 장소는 결국 당사였고요. 그리고 나서 의장한테 시간을 좀 더 달라라고 지연을 요구합니다. 그 과정에 굉장히 국회는 긴박하게 돌아가 있고 본회의장 안에서 저희들도 심지어 국회의장한테 비판을 할 정도로 왜 빨리 처리 안 하냐. 많은 분들이 다 지켜봤잖아요. 네, 그런 우원식 의장이 긴박한 하도 의원들이 네. 빨리 하자고 하니까 가만히 좀 기다리세요. 이런 사안일수록 네.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민주당 의원들 상당히 긴박감 그 심정을 느낄 수는 있었어요. 그때 예. 보면서. 그리고 뭐 걸어서 1분이면 올 수 있는 본청 내 원내대표실에서 다른 의원들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길래 들어와서 그 표결에 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긴박한 상황에 윤석열 그 여러 사령관이든 한덕수든 여러 관계자들과 이 계엄과 관련된 긴밀한 통화를 하는 와중에 또 통화를 했고 한덕수하고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통화를 했는데 원내대표지만 한동훈 당대표를 사실상 제외하면 당을 이끄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런 국회의원 일련의 대표잖아요. 예, 이런 일련의 행태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냐. 당연히 이것은 계엄 해제를 의결하지 않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의식적으로 작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저는 확고한 어떤 정황들이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저도 뭐 특검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진술 하나하나를 제가 엿볼 수는 네. 없고요. 근데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는 네. 최선호 의원도 지금 국민의힘에 뭐 네. 그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조차도 추경호 의원이 그랬을 리는 없다. 이렇게 오늘 보니까 전원의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07명 예. 전원 이름으로 탄원서를 예. 냈는데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가 일단 기소는 아마 그 필연일 겁니다. 이건 뭐 법적인 영장이 뭐 기소입니다. 기각되더라도 예. 예. 불구속 기소든 뭐 구속 기소든 기소는 필연일 겁니다. 이건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 4번의 공지와 뭐 3번의 통화, 거기에 대해서 아마 판단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대체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좀 구속은 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좀 많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 잘 모르겠는데라고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씩 이제 그 특검의 조사 결과들이 좀 나오고 특히 한덕수 전 총리하고 통화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덕수 총리하고 통화할 때 그때가 11시 11분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때 내용이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취지로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이제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라고 답을 했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특검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특검이 이런 것들이 하나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지금 특검은 이게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한덕수 전 총리가 심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뭔가를 한 게 아닌가 요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오늘 영장 전담 판사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우물쭈물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정치적인 오해를 받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물쭈물하면서 시간을 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마 판단하면서 갈림이 갈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오랜 기간 국회를 취재해온 경험에 따르면 어떤 긴박하거나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 원내대표들이 본회의장 안에 국회의장이 있으면 그 들어와서 원래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직접 와서 또 야당 원내대표가 오면 여당 원내대표도 나오라고 해서 의장이 같이 얘기하고 어떻게 할 거냐 뭐 지금 할까 말까. 근데 이번에 계속 통화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원식 의장이 그때 전화 통화하는 장면도 화면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의아하긴 해요. 지금 이제 와서 얘기해도 되는 건데 늦춰달라고. 조금씩 아끼고 있는데 11시 11분에 한덕수 전 총리하고 통화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한 게 11시 23분이거든요. 근데 그 전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아라. 담장 넘어 들어가는 거 막아라. 이런 얘기를 한 직후에 그러면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하고 통화해서 뭐 전국 상황에 대해서 뭐 걱정하는 이야기를 나눴다. 이건 좀 맥락상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 가서 한덕수 전 총리가 뭐라고 진술을 했는지 거기에 아마 좀 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들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당사자들 이외에는 알지 못한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대화를 했는지도 조금씩은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비상계엄 상황에서
두 사람만 통화한 내용이라서 두 사람이 비밀을 묻고 가버리면 사실 근데 알 수 방에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저는 누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보좌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는 옆에 있었고 소리는 안 들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얘기했는지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집무실에 혼자 있었는지 부속실장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뭐 부속실장 나와서는 뭐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이런 증언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 김성환 평론가는 안 나온다고 보세요? 시간이 지나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노상원 수첩 얘기나 노상원이란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도 잘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당사자가 입을 다물었을 때 그림의 퍼즐 조각이 안 맞춰지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답답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통화했다고 하는 시각 앞뒤로 보면은요. 그 아까 조지호 청장 말씀도 하셨지만 저는 한덕수 전 총리가 훨씬 더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역할 분담한 것 같거든요. 한덕수 전 총리는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통화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월담하는 의원들 다 잡아라 체포하라 경찰청장한테 전화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조지호 청장이 말 안 들 것 같으니까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 계엄사령관한테 자 포고령 조지호한테 알려줘라 이렇게 또 전화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전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6차례 전화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경찰을 움직이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한덕수 전 총리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 계획대로 진행될 거다. 그러면서 안심해라. 이렇게 안심시켜주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끊자마자 전화를 해요. 그래서 미안해. 미안하란 말도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해. 근데 막아. 못 가게 의원들 해. 의원들 못 가게 해.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여튼 맥락이 이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아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통화한 시간이 11시 23분입니다. 23분. 예, 그리고 그 직후에는 2분 뒤엔가 뭐 공지가 통화 끝나고 2분 뒤엔가 공지가 일단 국회로 일단 세 번째 공지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 한 30분 정도 지나서 마지막으로 12시 그러니까 자정을 넘겨서 12시 3분에 이제 당사로 이렇게 최종 공지가 났는데 예.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한 직후에 국회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건 뭐 시간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고 국회에 들어와서 11시 48분 정도에 아마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한동훈 전 대표하고 다 같이 국회에 들어왔을 텐데 11시 48분부터 원내대표실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한 15분 있다가 12시 3분에 당사로 공지가 나가고 그다음에 변경되지 알겠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그때 몇 시쯤 그때 계셨죠? 네. 예, 몇 시쯤 들어가셨어요? 11시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11시 일찍 가셨네요. 예, 이른 편이었어요. 저는 특검이 하여튼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계엄 선포문에 담긴 내용 말고 정말로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그리고 왜 12월 3일이었는지 이거를 사실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수사를 통해서 나중에 결과 발표할 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시사인이 비화폰 통화 내역을 쫙 공개한 기사가 났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추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1시 23분이라 그랬죠? 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 그렇습니다. 그건 아마 비화폰이 아니라 일반 휴대전화로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없네요. 11시 15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를 걸습니다. 55초 통화했다 그러고요. 11시 17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박한수 당시 계엄사령관 육군 참모총장에게 34초 통화하고 11시 19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59초. 11시 20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에게 또 전화 걸어서 36초. 11시 21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29초. 지금 1분 간격으로 막 급박하게 통화 시간도 길지도 않아요. 그리고 23분에 추경호 나경원 의원도 아마 그 어간에 했겠죠. 네. 그 전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11시 33분에 다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서 41초. 11시 36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곽정근 특수전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59초. 별로 할 일이 없었던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1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지금 전화를 했다 비화폰으로. 이거는 나중에 또 아마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또 얘기하지 않을까 싶고요. 윤희석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이제 내일이면 확인될 내용인데 네. 지금 뭐 초선 재선 의원들이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발표하더라도 사과가 없으면은 초재선이 그냥 독자적으로 네. 어떤 내용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계엄에 대해서 당 대표를 대신해 사과한다는 것, 뭐 막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나 강조점을 두겠죠. 그리고 그동안 그러한 어떤 입장 표명이 늦어졌던 점에 대해서도 반성을 할 것 같고 그 정도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장동혁 대표가 과연 어느 수위의 메시지를 낼 거냐.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이 좀 적어 보여서 그 점도 저는 참 걱정을 합니다. 네.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사과를 이미 여러 차례 했어요. 장동혁 대표가 사과한다는 식으로 발언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에서.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현 대표가 1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를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빌드업이 없어서 내일 갑자기 사과한다 하기가 어려워 보여서 그래서 걱정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엄을 막지 못한 것, 탄핵을 막지 못한 것 사과드린다고 어제 어디서 공개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연설하면서. 글쎄요. 저는 접하지 뭐 못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 책임을 통감. 예. 책임을 그러니까 통감. 그건 사과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집권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이런 예. 맥락이었던 지층한테 거죠. 늘 하던 네. 그런 그렇게 맥락이에요. 들립니다. 하여튼. 권태호 한겨레 신문 칼럼 보니까 국민의힘은 사과하지 말라고 칼럼을 썼더라고요. 차라리 사과하지 말라고. 근데 사실은 사과는 받는 사람이 사과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게 사과라고 생각할 정도의 수준으로는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커뮤니케이션 예. 그것에 나오는데 예. 사과하려면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예. 됩니다. 그래서 뭘 사과하느냐 예. 이게 안 담겨서 좀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참 길어져서 일단 여기서 급하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예, 주영진의 뉴스집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